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전쟁 난리통에도 강세장이 점점 다가온다고 보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매크로나 FOMC 회의보다도 훨씬 강력한 트럼프의 입을 잠깐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트럼프가 이란을 향한 공격 계획을 승인을 했었죠. 그러나 최종 명령은 보류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났었고요. 그러나 트럼프는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측이 이미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백악관에 올 것 같다더라. 협상이 될 것 같다더라.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얘기를 했는데 그에 반해 이란에서는 이거 아닌데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10시에 보니까 미국이 이번 주말에 이란을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카더라라는 기사가 또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 핵시설을 공격을 한다.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곤 있지만, 글쎄요, 저는 미군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주제가 아니죠. 지금 전쟁 난리통에 관세도 제대로 협상된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무슨 강세장이 오느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 시즌이 끝났고 하락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상승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오기보다는 국지적으로, 여기서 국지적이란 거는요. 여기 잠깐 올랐다 떨어지고 저기 잠깐 올랐다 떨어지고 마치 업비트 상장하는 주식처럼 코인처럼 이렇게 올랐다 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비단 코인뿐만이 아니라요. 그냥 모든 자산이 전반적인 상승세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단적인 예로 지금 한창 미사일을 쏘고 벙커버스터를 쏘네 마네하는 이스라엘 대표 증시가요. 어제 또 오른 채 끝났습니다. 6월 12일자로 해서 전쟁이 시작된 날 이후로 떨어진 것까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사실 이 자체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은 데다가 한 6월 15일부터 지금 내리 4일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치 쟤네들 또 전쟁놀이 하고 있다. 예전에 우리 북한이 동해에 미사일 쏘기만 하면 과거에는 막 빅텍 주식도 오르고 LIG 넥스원 오르고 막 난리 났었는데요. 요새는 쏘든지 말든지 별로 반응도 안 하고 있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강세장이 오고 있다는 대표적인 예가 지금 모든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나오고 있는 서클의 상승세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어제 상원을 통과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34% 폭등. 지금 상장을 31달러에 했었는데요. 어제 보니까 한 210달러인가가 넘어가더라고요. 거의 지금 6배가 넘는 상장 이후에 폭등세. 보통은요, 상장을 하면 한 2, 3일 가다가 꺾이는 게 정상인데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쟁 관세보다는 오히려 버블의 초입에 가깝지 않냐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그 증거겠죠. 이거 어제 덩달아서 이제 코인베이스마저 16% 올라갑니다. 이 친구는 남들 오를 때 약간 눈치를 보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왜냐하면 제가 로빈후드도 있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있고 서클은 없거든요. 근데 다 들고 있어서 대략 느낌을 알고 있는데 얘네만 안 오르네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서클의 상승세에 약간 숟가락을 얹은 느낌입니다. 원래부터도 서클이 돈을 벌면 5대5나 6대4 정도로는 코인베이스가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서클의 수혜를 코인베이스가 많이 보는 데다가 야, 이제 물 들어오니까 코인베이스에서 페이먼트를 이제 서비스를 개시를 어제 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즉 특히 온라인 쪽에서 USDC를 통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스테이블 코인이 퍼져나가는 효과를 거둔다 해서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차트에서 나타내면요. 서클은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차트가 있나요? 저는 IPO 이후에 이렇게까지 길게 올라가는 건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지금 31달러짜리가 211달러까지 어제도 엄청난 양봉을 기록하는 이례적인 모습이 나왔었고요. 자, 코인베이스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 뭐 로빈후드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다 다 날아가고 있는데 얘만 뭐 거의 최근에 이더리움처럼 약간 올라갈 듯 말 듯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너만 안 가냐 하면서 저도 보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와줬었다. 아마도 이더리움도 뭐 조만간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아니, 니네들은, 얘네들은 특별한 수혜 부회잖아. 수혜 분야잖아. 뭐, 이 지니어스 법이 되니까, 뭐, 직접적인 수혜 분야. 뭐, 직접적인 애들이니까 옳은 거지 하실 수 있을까봐, 다른 자산들도 제가 많이 가져와 봤습니다. 자,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0월 달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먹던 자산이 뭐가 있었을까요? 탈출은 지능순, 그리고 작년 이때쯤에 제가 이런 기사를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 10억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 빅테크 주식보다도 많이 사려고 하고 있다. 바로 한국 주식 얘기입니다. 24년 10월 11일이었죠. 전쟁통, 이때도 전쟁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23년도에도 했었고요. 이스라엘보다 못한 한국 주식이라니라고 하면서 한 논설위원님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식으로 이렇게 썼었죠. 뭐 원금이 날아간다. 뭐 온갖 욕을 다 먹었는데 야, 드디어 뭐 반년도 안 돼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네이버 주식이 어제 또 못 참고 17%가 올랐다고 하거든요.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 카카오페이 뭐 이런 쪽은 뭐 거의 2배가 넘게 지금 더 심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올해 코스피 상승률 탑2를 제가 찾아보니까 지주회사가 좋다더라. 물론 조선, 방산 뭐 다 좋았는데 최고봉은 지주사 중에서도 우선주, 두산 2의 우선주는 407%, 두산우는 313%. 우리 기억나실 겁니다. 21년도 국장에 불장 때요. 뭐 삼성중공업 우선주, 뭐 현대건설 우선주, 우선주 열풍 불었는데 그게 지금에서야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뭐 최근에 조금 떨어진 감이 없잖아 있지만 지금 약간 불장의 초임 냄새가 국장에서조차 나고 있다. 그렇게 다 버리고 뭐 정말 욕을 먹었던 곳들마저도 오른다는 거죠. 또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스피 몰라 박스피? 뭐 거의 10년, 20년 박스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짝 상승이다. 이거 금방 멈출 것이다.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또 다른 자산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자산은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항공모함처럼요,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웬만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잘 방향이 안 바뀌는 자산 뭐가 있을까요? 한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에게 주식과 코인과 부동산의 사이클, 특히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제가 한번 검색을 시켜봤더니요. 당연히 코인이 뭐 반응 속도는 가장 빠르겠죠. 호재나 악재에 뭐 거의 실시간으로 반응을 할 것이고, 뭐 반등을 체감하는 것도 뭐 하루에서 일주일. 이 반등 체감은요,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거, 뭐 그걸 좀 뜻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도 뭐 코인까지는 아니지만 빠르죠. 1, 2주 내에 반응하고 모든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도 수일에서 1개월 내에는 반응이 온다. 뭐 포모라든지 퍼드라든지요. 자, 그런데 부동산은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항공모함 돌리려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6에서 12개월은 있어야 비로소 반응을 한다. 후행 지표 뭐 당연히 아실 거고요. 변동성도 굉장히 낮다. 급등도 잘 안 나오는데요. 급락도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6개월에서 1년은 지나야 누구보다 주식이나 코인보다 이렇게 늦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제가 더 알기 쉽게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코인부터 가면요. 저는 21년도 불장이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하반기가 약간 더 높긴 했는데 전반적인 알트코인의 불장은 21년도 4월, 5월에 왔었잖아요. 자, 근데 팩트를 체크해 보면요. 일단 비트코인이 먼저 정점을 찍었습니다. 요건 정점의 날짜거든요. 21년도 4월 14일. 공교롭게도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IPO 신호를 무시하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고 형님이 먼저 가니까
알트코인이 그 뒤에 거의 한 달 뒤쯤에야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더리움이 5월 12일, 한 달 뒤죠. 에이다는 5월 16일, 조금 더 뒤고요. 솔라나는 5월 18일, 조금씩 뒤에, 거의 한 달 정도 뒤에 정점을 찍었다. 아, 형님이 먼저 가는구나. 형님은 비록 지금 작년 올해 내내 먼저 가고는 계시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였다. 자, 이제 주식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사실 비트코인과 거의 커플링처럼 가기 때문에 제가 국내 주식의 정점 시기를 가져와 봤고요. 코스피의 경우는 21년도 6월, 정확히 얘기하면 6월 한 25일경, 6월 말쯤에 정점을 찍었고요. 자, 형님이 먼저 가니까 작은 애들이 더 많이 오르겠죠. 코스닥은 21년도 7월쯤에 정점을 찍었다. 아, 여기도 형이 먼저 가고 작은 애들이 나중에 가는구나. 부동산 한번 볼까요? 역시 여기에서도 형이 먼저 갑니다. 서울이 정점을 찍었을 때가 21년도 10월에서 11월 달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다 제가 서칭을 해서 찾아본 거고요. 아마 21년도 하반기에 그래서 한국 분들이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사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자, 정확하게 6개월에서 7개월 뒤에 정점을 찍었죠. 6개월에서 12개월 뒤에 부동산이 반응이 온다.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4월 그리고 서울이 이제 부동산이 21년도 10월에서 11월 그리고 전국적인 부동산 붐은 21년도 12월 달에 피크를 찍었다. 요게 이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드디어 부동산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서울은 이미 반짝반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의 최근 형태를 한번 상황을 나타내는 만화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좀 공감이 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부동산 얘기예요. 불장, 신고가, 갱신, 강남 3구 말할 것도 없고 과천, 죽좀 나오고 마용성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그래서 형님 성화는 축제로 신나는 모양입니다. 안양이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동탄도 그래 모두들 떡상을 기뻐하고 있는 게지. 근데 왜 우리는 축제에 끼지 못하는 건가요? 라고 안양이 물어보니까 동탄이 얘기를 하네요. 우린 1급지가 아닌 2급지이기 때문에 성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한다. 기다려야 돼. 핀셋 규제 기다리라는 말만 있을 뿐이니 기다리는 수밖에. 그래서 안양도 조용히 있고요. 노도강, 수원, 용인 다 지금 불꽃놀이를 쳐다만 보고 있다. 떡상, 과열, 매물 거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제가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아서 매일 신고점이 어디에 나오고 이런 걸 다 지켜보고 있는데요. 동탄이나 용인이나 수원이나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조금씩 신고점이 알게 모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서울이 워낙 이제 핫하니까 심지어 현대 압구정 현대도 40년 만에 재개발한다고 하고 난리가 나고 있죠. 그러니까 화려해 보일 뿐이지 요런 데도 저는 조금씩 반응이 오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요거를 그럼 현재 기준으로 한번 적용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24년도 말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시점부터요. 강세장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강세장 안에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코인 주식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그 전에도 좀 그랬었지만 비트코인 위주로 빅테크의 아마존, 구글,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위주로 그리고 서울 부동산 위주로 그리고 대표 주식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이런 대장주 위주로 자산 시장이 움직였었잖아요. 이 친구들이 거의 내내 작년 말부터 올해 주식 시장, 코인 시장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거의 명확한 사실이죠. 자, 근데 지금은 어디쯤 와 있는 것 같느냐? 이제 드디어 밑에 친구들, 그 하나 아래 친구들이 올 듯 말 듯 하는 이더리움이 바닥을 찍고 가네마네 하고 있는 이제 그 중간 부동산들 여기 있었잖아요. 안양, 동탄, 수원, 용인 이런 친구들이 뭔가 느낌이 올 것 말 것 같은 국장이 특히 코스피, 코스닥이 뭔가 오를 듯 말 듯 하는 근데 내 거는 아직 안 오른 것 같고 지금 이런 현재 상황이 여기에 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오른 게 아니라 올 듯 말 듯한 초입의 상황인데요. 자, 이것들이 결국은 갈 것이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메이저 알트와 잡 알트, 지방 부동산과 심지어 PMI 지수,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중소 중견 기업들의 구매 담당자들까지
체험을 할 정도로 이게 아직도 지금 50이 넘네 만에 하고 있는데요. 요게 최소한 60 근처까지 올라오는 그런 불장까지도 올 수 있다. 근데 아직은 아니다. 지금은 2단계에 있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는 시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강세장이냐 그래도 증거를 내놔라. 글쎄요, 저는요, 투자를 오래 해왔지만, 이렇게 매일처럼 쉴 새 없이 증거가 나오는 때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증거가 정말 뭐, 우리 온 몸을 휘감고 매일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가격을 누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는다는 거죠. 아, 그 한 예가 바로 IPO입니다. 비단, 서클 IPO, 뭐, 갤럭시 디지털, 뭐, 리플, 이런 거 다 차치하더라도요. 최근 1, 2주 내에 IPO를 치면 나오는 검색어만 이렇게 많습니다. 팔콘X IPO 추진 중, 업홀드 IPO 추진 혹은 회사 매각 검토, 제미니 비공개 IPO 신청, 블리시 IPO 서류 비공개 제출, 트론이 뭐 당국과의 갈등이 일단락돼서 IPO 추진 가능성이 높아. 뭐 되는지 아닌지 뭐 본인들은 좀 아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불과 1, 2주 내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IPO 붐이 지금 일어날까 말까 하고 있는지를 뭐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고요. 25년도에 상반기에만 신청한 ETF가 무려 31개라고 합니다. 다들 될 거야 라고 기다리면서 알트코인 여름이 현실화되나 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뭐 ETF 그 담당자죠. 전문가 에릭 발추나스가 이번 여름에 최소한 10개 정도는 승인이 될 것 같다. 뭐 여름을 9월로 보시는 분은 없겠죠. 최소 10개는 되겠다.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밈코인들까지 다 ETF를 신청을 하니까 뭔가 이제 뭐 스테이킹이나 뭐 알트코인의 기준을 갖고 뭐 승인이 되긴 하겠죠. 그리고 이런 기사도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미국의 하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금 상원 통과했으니까 이제 하원을 갈 겁니다. 7월 초부터 이제 점검을 할 텐데, 디니어스 법안과 시장 구조 법안, 클래러티라는 법안이 있는데요. 이 두 개가 다 명확성을 가져오는 법안인데, 요거 8월 내에 동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 월가의 대변인이죠. 엘리노어 토렛이 얘기를 했다. 왜냐하면 뭐 스캇 베센트도 지금 굉장히 세게 밀고 있고 크립토 차드도 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신속하게 지니어스 법안 통과하길 바란다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스캇 베센트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모두를 위한 법이다. 모두가 좋다. 국채도 살리고 코인도 살리고 여러 가지로 뭐 나쁠 게 없다는 거죠. 이렇게 밀고 있는 상황이고 결정적으로요. JP 모건이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워낙 비트코인을 싫어했던 분인데 이분이 본색을 드러냈다는 건 뭐 더 이상 증거가 나올 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자, 최근에 비트코인 무려 2조 원어치를 샀다고 얘기를 고백을 했었죠. 왜냐하면 1분기, 상계 2분기에 나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공개가 된 거였고요. 아마도 2분기에는 이더리움을 산 게 나오지 않을까. 이게 아마 7월 한 15일 경에 나올 거거든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행동이 나왔었고 또 고객들에게도 어쩔 수 없이 담배 같은 건데 너희들이 원하니까 팔겠다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자, 심지어 비트코인 ETF를 담보대출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담보가 아닙니다. 블랙락의 ETF를 대상으로 시작만 할 뿐이지 이제 암호화폐 ETF를 담보로 여러분들 많이 대출해 가세요. 많이 사세요.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이거를 맡기면 맡길수록 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지금 코인으로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고 SEC에 지금 최근에 임원진 3명을 보내서 규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JPM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또 발행. 사실 이거 뭐 17년 뭐 16년도부터 개발을 이미 했던 거죠. 그리고 국채 튀김을 팔려고 열심히 튀김 기술을 연마하는 거를 우리에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데도 가격이 눌려져 있으니까 많이 좀 조바심이 나고 힘들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강세장은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락장에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IPO 붐은커녕 예정된 게 다 연기되고 취소가 되겠죠. 그리고 업비트나 빗썸에서 요즘처럼 매일같이 상장하는 게 아니라 상장 폐지 얘기가 나올 거고요.
관리 똑바로 안 하냐는 규제가 하락장에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국내 주식 부동산 할 것 없이 하락장에서는 22년, 23년처럼 이렇게 막 하락이 나오고 여러 가지 공포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요. 현실은 제가 볼 땐 거의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더운 여름 시작됐는데 지치지 마시고 본인의 페이스에 맞게 꾸준히 잘 뛰어나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